치매에 걸린 90대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졌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요양원에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요양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를 맞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을 두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제와 군산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전 군산 공장장 등 8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전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훔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총 21회에 걸쳐 5,6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치매에 걸린 90대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졌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요양원에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추가로 다른 학대건도 밝혀졌지만 요양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요양원입니다. 치매를 앓는 한 90대 어르신이 침대 모서리에 위태롭게 누워 있습니다. 안전바는 올려져 있지 않고 요양보호사도 뒤돌아 있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이 바닥으로 쿵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르신을 침대에 올려놨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밀하게 침대를 낮게 해놨기 때문에 많이는 안 다쳤는데 입술이 좀 찢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야. 안대에 뭐 땡땡 부어있고 피 철철 흘러. 어르신은 사고가 난 지 1시간 반쯤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르신은 얼굴뼈와 갈비뼈가 골절되고 치아도 부러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흘치 CCTV를 열람한 어르신의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을 내동댕이 치고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3건의 행위를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고의적인 학대는 절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르신의 침대가 다른 침대보다 낮았고 사고 후에 어르신이 인지 능력이 있어 보호자와 연락 후 119를 불렀다는 겁니다. 또 응급 상황이다 보니 순간 가림막을 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학대로 판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19를 부른 상태에서 혹시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여기서 좀 갈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가림막을 순간 안 한 거예요. 응급 상황이라도 똑바로 한 사람 한 명은 있었어야 했죠. 근데 어르신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이와 함께 어르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기 때문에 쿵 내려놓아진 것이 영상에서는 던진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어르신의 아들은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새해를 맞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시군을 돌며 도민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을 두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제와 군산도 방문했는데요. 김 지사는 새만금 권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양측의 협조를 구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어 김제시의회 의장단과 배석한 환담 자리. 대화가 거의 끝날 무렵 김 지사는 김제와 군산, 부안을 연합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최근에 법을 만들어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또 최근에 발표를 해서 새만금 관할권 결정은 행정안전부에 맡겨두고 이와 별개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해 실익을 챙기자는 겁니다. 능력을 해보니까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을 하는 47개의
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능력 결과가 나왔고. 그렇지만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김제에서는 관할권 결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두고서도 장차 관할권을 갖기 위한 군산시와의 대립이 치열한 상황. 자꾸 원포트를 해서 새만금 신항을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발전에도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 고향 군산을 방문한 김 지사. 시민과 대화의 자리에선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지정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강한 반발이 터져나옵니다. 도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 결과 내용을 왜 은폐하고 계신지, 왜 공개를 안 하신지.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만을 기존 군산항과 하나의 항만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원포트를, 김제시는 별도 신규 항만으로 투포트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항만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수부로 보내는 순간 아시다시피 김제하고 모든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문위원회 결과가 지금 당장 중앙항만정책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그거를 미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판을 깰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과정에서 시의원의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고, 최소한도 우리 군산 시민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소통회장은 험악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도지사! 양반이 지금 어떤 큰소리를 쳐?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도지사가 그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무슨 법에 당신이 법하지?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계 시군과 지방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김 지사나 각 시군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사도 재판받게 됐습니다. 전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훔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숙박업소 내부에 비치된 컴퓨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 21회에 걸쳐 5,600만 원 상당의 38대의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원 지역 소아들의 야간 진료와 휴일 시간 진료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기준 신설로 국비 3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 인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이 건립 중입니다. 올 하반기 개원 예정이지만 평일 야간과 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지정병원은 없어 남원시는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 방안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소아와 신생아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창군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특판을 다음 달까지 연장합니다. 고창군은 지난 1월까지 진행한 지역사랑 상품권 20% 할인 행사를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면 먼저 10%를 할인받고 고창사랑 카드로 상품권을 사용하면 추가로 결제 금액의 10%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특판을 시작으로
내고장 상품 이용과 관광객 유치 등 힘내라 고창 프로젝트로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돈업계 최대 피해 질병 중 하나인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의 강도에 따른 감염 경로 차이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학교 김원일 교수와 중앙대학교 김준모 교수 연구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돼지의 각기 다른 강도로 바이러스를 접종하고 이후 임상 증상과 기관지내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분석해 면역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빠른 증식으로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고 면역세포를 감소시켰으나 중저병원성 바이러스로 인한 폐 손상은 상대적으로 완만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4말 5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민심 경청에 나서는 등 조기 대선 준비를 본격 예고하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연말 각급 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등 도당 주요 정무직 당직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민주당 전북도당이 2월 초부터 민심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라는데요.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전북정책비전센터, 전북민생지원센터와 함께 각급 위원회별 활동도 본격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이원택 위원장을 주축으로 유기적으로 가동되는 각 위원회별 활동이 민생은 물론 민주당의 정체성 회복에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전북 지역의 대선 투표율과 지지율 상승에 직접적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착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임실군은 50만 원 이하 월세나 5천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주거비 절반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반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제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 근로자로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임실군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학생 3,000명에게 해외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해외 연수에 도교육청의 11개 프로그램에 1,400여 명,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24개 프로그램에 1,5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연수 학생은 2023년 2,500명, 2024년 2,800명이었습니다. 부안군 부안읍에서 스포츠파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7호선이 개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개량 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를 보상하고 다음 달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8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707호 개량 사업은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6km가량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인도를 신설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외국인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전북여성가족재단과 3일 119 통역봉사단 운영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신입봉사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기관은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119 통역봉사단의 서비스질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특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실군이 기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 배출 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으로 사물인터넷 특정기기 설치비 90%를 한 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